남원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할머니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원시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지난 2년이 누리 예산과 국정교과서, 학교 통폐합 등을 둘러싼 갈등의 연속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남원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할머니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원시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에 있는 요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다슬기를 잡던 78살 유모 할머니와 90살 최모 할머니 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최 할머니 등 2명은 가까스로 풀숲으로 피해 무사했지만 100m가량을 휩쓸려간 유 할머니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쪽에서 그쪽으로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제 할머니 이렇게 목표로 소방 때문에 묶어서 건너오려고 하던데.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건 남원시가 장마에 대비해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가동보에 물을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인 가동보는 사고 지점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 가동보를 열기 전 경고방송과 예방순찰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듣고 그런 일도 없고 방송하는 일도 없고. 더군다나 하천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물을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작실에서 이제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서 서서히 조금 열었어요. 일정하지 않고 이것이 하천 내에서는 요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잖아요. 지난 2012년 전주천에서도 어린이집 원생 8명이 갑자기 방류한 물에 휩쓸려 100m 가까이 떠내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하천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합해 한여름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농업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16년 전 한 대학교에 42억 원을 바꿔 넘긴 옛 익산군청사입니다. 익산시가 이곳을 100억 원에 다시 사들여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합해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농업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영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함열출장소, 주민센터, 종합복지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익산시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행정수도 조성과 맞물려 행정환경과 주민 수요를 분석한 추이적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옛 익산군청 건물을 활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부터 확보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농정행정수도 건설이 기존 함열에 있는 기관들만 통합하는 데 그치면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복지타운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 운영이라고 하는 이 방법들이 마련되기 전에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굉장히 되돌릴 수 없는. 농정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4월 재선거에 당선된 정원열 시장의 공약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업을 정비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북에선 56개 사업에서 5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조사 결과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과 취약계층 이동 목욕 차량 지원 등
전북의 56개 사업에서 52억 원이 감액돼 소외계층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중복 예산의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고도 본회의장 의장단 선거에서 패배한 남원의 이상현 도의원이 중앙당의 징계 청원을 요구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의원은 적법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당의 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뒤바뀐 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며 당원 당규를 위반한 더민주 도의원들을 중앙당이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장으로 선출된 황현 의원이 국민의당과 비정상적으로 야합을 한 의혹을 제기해 당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2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은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계속된 시간으로 평가받는데요. 남은 임기에는 교육 혁신 과제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표가 개선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직선 2기 전반기 내내 누리예산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로 예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선거 당시에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하겠다. 당선된 후에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럼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를 제작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도 교육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역 거점고 육성,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 등 교육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들을 놓고도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감쌀 수 없다며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교조와 선을 그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 이것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 또는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삶을 두고 부끄러운 기록가 남을 겁니다.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와 9시 등교의 도입, 교원 업무 경감,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등은 전반기 성과로 평가됩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다가올 대선 전국에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치 담론과 실천적 의제를 주도하고 학력 저하 문제 등 실질적인 지표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1단계 구간이 오는 5일 개통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4.39km입니다. 문여도에서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2단계 구간은 오는 2018년 1월에 개통합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관광 자유이용권 투어 패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어패스 사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어패스 사업은 카드 한 장으로 숙박과 음식점, 대중교통 등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로 전라북도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 정착한 귀농, 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다른 도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서울에서 귀농, 귀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사업을 하던 67살 양기본 씨 부부는 10년 전 일을 접고 지난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미자와 잡곡, 천마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 한 해에만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했지요. 경제적인 면도 이제 감안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사전에 준비 없이는 막상 내려오면 힘들어요.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난 14년 동안 전북에는 모두 13,900여 가구가 정착하는 등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00가구가 넘는 경북이나 충북,
강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75개 기관이 119개 부스에서 귀농귀촌 홍보와 상담을 합니다. 토크쇼와 체험교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귀농 정보를 갖고자 여기를 와서 돌아봤습니다. 와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귀농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의 농촌 체험과 휴양마을, 로컬 푸드를 알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농업, 농생명, 농식품 산업의 수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적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박람회는 이번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전주시가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여성 직원이 홀로 근무하는 외곽 지역의 보건진료소 3곳에 CCTV를 설치하고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심야 근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출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영화 곡성처럼 완주 삼례를 제목으로 삼은 영화 삼례가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활자가 없던 시절 중세 유럽에서는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고 지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대중화되면서 화려한 그림으로 책 여백을 장식하는 도서화가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쇄박물관으로 꼽히는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소장 유물 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함으로써 서양의 문명의 이 길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때 만들어진 인쇄본들을 직접 완판본 문화관에 오셔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완주 삼례를 제목으로 한 영화 삼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 삼례를 찾은 영화 감독이 한 소녀를 만나 겪게 되는 이야기를 몽환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을 지원한 영화 삼례는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품 위를 걷고 있는 맨발, 사진인가 싶었는데 그림입니다.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극사실 회화는 오히려 보는 이를 낯설게 합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의 젊은 작가로 선정된 이주원은 이번 전시에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폐공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합니다. 전주시는 20년간 문을 닫은 채 방치되고 있는 팔복동의 공장을 50억 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 소외 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선박의 연안 운송을 막는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카보타지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이 지금처럼 군산항에서 환적 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돼 군산항 물동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경찰서는 농촌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황모군을 구속하고 18살 김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익산과 군산, 충남 등 농촌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모두 28차례에 걸쳐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